너 이끼 아냐? 이끼. 조용히 살아, 이끼처럼. 바위에 쫙 붙어, 입 닥치고. 방금 박 검사가 한 말 기억하세요? 이끼처럼 바위에 딱 붙어 살라는 그 말.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이 장면이 증명합니다. 자, 보세요. 천용덕 이장의 집. 여기서 내려다보는 마을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각 집에 대문이며 마당, 심지어 어느 집 텐마루에 신발이 몇 켤레 놓여 있는지까지 숨길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마을이 아니라 거대한 사육장이나 다름없죠. 자, 마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겉보기엔 아주 평화롭고 부지런한 시골 마을이죠. 그런데 이 활기찬 모습, 어딘가 좀 기괴하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기계의 부품처럼 이장이 설계한 일과표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요. 사실 감독이 이 영화를 위해 남원에다 2,400평짜리 세트장을 통째로 지은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이 내려다보는 권력을 제대로 보여주려고 말이죠.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만든 낙원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이장이 한눈에 모든 걸 통제하려고 설계한 감옥이었던 셈입니다. 시선을 조금만 돌려볼까요? 이장의 집과 거의 같은 높이, 저 건너편 언덕에 또 하나의 집이 보입니다. 바로 죽은 유목형 목사의 집이죠. 이 두 집의 높이가 비슷하다는 거, 이게 참 절묘한 설정입니다. 마을 전체를 공포로 다스리는 이장 천용덕과 그들을 영적으로 지배했던 성자 유목형, 이 둘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 마을이라는 왕국을 양분했던 두 명의 왕이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그 성자의 자리에 전혀 다른 결을 가진 아들 유해국이 들어앉았습니다. 이장은 저 꼭대기 테라스에서 이 이질적인 불청객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겠죠. 감독이 왜 굳이 이 장면을 넣었을까요? 그건 바로 바뀌어버린 주인의 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평생 이장의 파트너이자 거울이었던 유목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장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독종 유해국이 들어선 순간 30년간 견고했던 이 왕국의 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자가 떠난 자리를 차지한 저 까칠한 추적자가 과연 이장이 내려다보는 저 평화로운 풍경 아래 무엇을 들춰내게 될까요? 이제 이 두 높디 높은 집 사이로 서늘한 전쟁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사실 영화만 봐서는 이 유해국이라는 남자가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는지 다 알기 어렵죠. 그래서 원작 웹툰에 숨겨진 유해국의 진짜 성격과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던 당시 상황을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유해국은 소위 말해서 부러질 듯 꿋꿋한 사람입니다. 일을 하는 능력도 좋았고 미인인 부인과 결혼을 했으며 꼼꼼한 성격으로 늘 이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늘 마지막 한 발짝에서 그놈의 성격이 발을 붙잡았지요. 이렇게 말하면 유해국의 정의로움이 이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만 같지만 실제로 유해국은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는 타인을 꼼꼼하게 알고 싶은 마음에 학창시절부터 주변 사람들을 기록해왔습니다. 학급 일지를 담당하게 된 것을 계기로 반 아이들 하나하나의 성적과 인적사항을 기록해 그 아이들을 분석하고 처세하며 살아왔죠. 살림을 아내에게만 맡겨두고 내버려두는 남편은 아무래도 좋은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해 아내가 쓰는 가계부를 꼼꼼하게 읽으며 어느 부분이 빠졌고 어느 부분이 미흡했는지 하나하나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살았죠. 유해국의 행동은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영문을 몰랐죠. 전학을 자주 다녀서 오랜 친구가 없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일 거라 생각했던 반의 일진이 왜 자신에게 이유 없는 폭력을 행사하는지, 부모님이 이혼하고 새어머니를 맞이한 반장이 가정에서 충분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해 외로움을 느낄 것이라 생각하며 동정했는데 왜 자신에게 와서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새엄마가 부끄럽지 않거든 이라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우연히 발견한 기혼 여성들의 수다 카페 사이트에서 평생 자신이 좋은 남편인 줄 알았던 유해국은 아내의 눈으로 본 자신이 어떤지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해국은 인간 쓰레기였죠. 사사건건 아내를 의심하고 신경 쓰고 어느 하나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주지 않는 요만큼의 정도 신뢰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내버리고 시골로 가게 된 이유도 결국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초반에 나온 박민욱 검사, 이 사람과의 악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미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길 가다가 누워버리는 사람들이죠. 사실 이런 인간을 만나면 그냥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도망가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미친놈 앞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유해국은 어떤 의미에선 저들보다 더한 또라이라서 슈퍼에서 작은 시비가 붙었을 때 혼자 넘어지던 사람을 붙잡아줬다는 이유로 그 미친놈이 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유해국은 대쪽 같은 인간입니다. 사과만 하면 합의가 가능했지만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길 가다 똥 밟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심지어 검사라는 인간이 나서서 주인공에게 그냥 반성문 쓰고 벌금액을 줄이라고 권하고 은근슬쩍 범인으로 몰아가는 것에 화가 나 이제는 상대방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박민옥 검사를 옷 벗게 만드는 것에 집중해서 그와의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8개월간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박민옥 검사와의 진실 공방전에서 승리하여 박민옥 검사는 어촌마을로 좌천되었죠. 그리고 그 꿋꿋하신 유해국 양반이 얻은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네요. 이런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중하세요. 그렇게 말했던 회사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회사 사장님의 권고사직이었습니다. 가정을 내팽겨치고 직장도 잃은 남편의 그 꼿꼿함에 미쳐버린 아내의 이혼 소송. 유해국에게 남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어떤 부분이 나에게 문제점이었는가? 혹시 내 이 성격이 모든 문제의 원흉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자신이 좌천시킨 당사자 검사에게 단 하나를 물어본 것이겠죠.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자기 자신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된 유해국이 자신의 꿋꿋함으로 망가진 인간에게라도 그 정당성을 얻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영화 이끼의 시작은 1970년대 음습한 삼덕 기도원입니다. 선함은 고통에서 위로를 줍니다. 믿으세요, 당신의 선함을. 기도원장은 지역경찰 천용덕에게 울분을 토합니다. 솔직히 보조금 쨈매하고 대충 자매님들 성의하고 이래 쌈짓돈 맹그러가 사는 긴데. 나라 보조금과 신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던 이곳에 류목형이라는 사내가 나타나 판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새끼가 다 바다가 꼬불치고 있다. 그거 아이요. 삼거리 약국내 땅 내놨다고. 평당 2,000원이 이마. 생각 있지? 1,400원에 맞춰주소. 저 인간은 사람이 아닌기라. 원장은 말합니다. 류목형이 신도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안식을 주자 사람들이 돈과 마음을 통째로 그에게 바치기 시작했다고요. 가벼운 도둑은 겉을 훔치지만 진짜 악마는 마음을 훔친다 아이가. 김서출 55만 원, 김막내 28만 원, 천수만 24만 원, 고독수 46만 원. 그 돈으로 땅 사달라고 했어. 집을 짓고 살만한 곳으로. 기도원장의 고발로 취조실에 끌려온 류목형. 겉으로 보기엔 신도들의 돈을 갈취한 파렴치한 사기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를 마주한 천흥덕 형사는 곧 이 남자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네 반대편에 섰어 임마. 결국 류목형은 입건되어 유치장에 수감됩니다. 천흥덕은 이 거만한 성자의 길을 꺾기 위해 재소자들을 이용한 사적 제재를 준비합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밑바닥 인생들 틈에서 류목형의 그 고귀한 신념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시험해보려는 속셈이었죠. 천 형사가 할 말 없냐고 묻더라.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류목형을 짓밟으라 지시받았던 재소자들이 오히려 그의 종교적 카리스마에 감화되어 천용덕의 지시를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포와 폭력으로 유지되던 유치장의 질서가 류목형이라는 한 남자의 말과 눈빛에 의해 완전히 재편된 순간입니다. 이 새끼가 죽은 거 아니야? 반응이 없어. 아, 어서 오시오. 매번 이렇게 진짜. 얼마 계속 선보고 있지요. 아, 예. 그런데 좀 문제가. 며칠 뒤 흉악범들이 천영덕 형사에게 울먹이며 말합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천영덕은 여기서 확신합니다.
공포로도 꺾지 못한 저 사람을 호리는 기술이야말로 자신이 꿈꾸는 왕국을 건설할 열쇠라는 것을요. 유 선생님 건드는 놈은 잠자다 요단강 건널 깁니다. 다들 미친나? 도대체 그 새끼가 뭘까? 가벼운 도둑은 겉을 훔치지만 진짜 악마는 마음을 훔친다 아이가. 어째 훔쳤을꼬? 인간들의 마음을. 사람 속 빼내는 건 귀신이야. 기도 원장은 분명 심판받을 것이요. 감옥을 찾은 천용덕은 유목형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세상에 필요 없는 쓰레기들을 모아올 테니 니는 그 인간들 갱생시키며 함 살아보자. 이때 성자로 추앙받던 유목형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첫 번째 거래를 승인합니다. 기도원의 어린 소녀 영지에게 몹쓸 짓을 한 4명의 사내들. 유목형은 천용덕에게 그들을 목숨만 붙어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부탁 하나만 합시다. 이 새끼가 형사를 뭘로 보고 축으로 가! 내가 이 꼬부기가! 뭡니까 부탁이? 천용덕은 즉각 행동에 나섭니다. 네가 영지가 아저씨가 읽고 싶어 그러는데 성경책 좀 빌려줄 수 있나? (115페이지) 115페이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이야, 이 성경책 지기네. 어? 뭘까 이거는? 영지의 성경책에 적힌 이름들을 확인하고 그 사내들을 포승줄에 묶어 냇가에 처박으며 무자비한 폭행을 가합니다. 잘못하기는 임마. 남자 그럴 수도 있지. 갓 태어난 핏덩이를 개천에다 버리시. 얘가 적당하겠구만. 불화를 다 트잡히라. 그러죠 뭐. 이것이 훗날 그 기괴한 마을을 구성하게 될 이른바 이끼들의 첫 번째 집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 영화적 허구가 현실의 어떤 비극과 맞닿아 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1987년 경기도 용인의 오대양 공장 천장에서 32구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종교적 카리스마를 가진 교주가 신도들을 통제하고 그들의 자금을 모아 사업을 확장하며 자신들만의 성스러운 성을 쌓았던 모습. 영화 속 류목형과 천용덕이 결탁해 신도들의 땅을 합치고 마을을 만든 과정은 이 사건의 전개 방식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천용덕이 제안한 세상에 필요 없는 인간들을 갱생시키겠다는 명분은 한국 현대사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의 논리와 일치합니다. 국가의 비호 아래 불황인 선도라는 이름으로 수천 명을 감금하고 강제 노역과 폭행을 일삼았던 그곳. 영화 속 이장이 마을 사람들의 과거 약점을 잡고 감시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는 바로 이 거대한 국가적 폭력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자는 명분을 주고 권력자는 폭력을 제공하며 세워진 유토피아. 하지만 그 기초는 누군가의 피와 눈물로 다져진 지옥이었습니다. 이제 아들 유해국이 발을 들인 이 마을은 단순한 영화 속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죽었나? 유 선생님 아들이라는 사람이 오네? 아들? 아들이 있었어. 아버지 류목형의 갑작스러운 부고를 듣고 마을을 찾은 아들 유해국.
왔다고. 어떻게 알고 왔을까? 아이고 고생했네. 내가 이 마을 이장이네.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유해국이라고 합니다. 그래. 들어가 보게.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네. 아니. 완전 틀리네. 상주가 왔으니 장례식 구색 마쳐라. 하지만 상주인 그를 맞이하는 건 슬픔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기괴한 침묵과 서두르는 장례 절차였습니다. 이리 오게. 아, 예. 오셔. 일로 오셔. 출출할 긴데 뭐 좀 모야지. 자, 한 잔 받게. 아, 저 술 안 합니다. 간도 유전이라더니 유씨 아저씨도 술 못 하셨는데. 술을 못 하시는 건가? 내 잔이 싫은 기가. 아, 예. 한 잔만 받겠습니다. 그래. 그래요. 어른이 주시면 받는겨. 장 끝나면 바로 올라가야 되겠네. 그게 맞지. 여기서 뭐 할 게 있나? 요즘 세상에 뭐 심여살이 할 것도 아닌데. 심요살이는 무슨. 서울 사람은 깝깝해서 여기 하루도 못 살아. 여기도 좋지 뭐. 불편한 건 없잖아. 아니, 서울이 좋지 뭐. 여러모로다가. 이장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저희들은 할 일이 없네요. 늦었는데 조심히 가고. 예, 수고하십시오. 그래, 들어가라. 저기요. 잠깐만요. 사망자 확인 안 하시고 그냥 가십니까? 확인 다 했는데요. 누가요? 이장님이요. 의사의 소견도 안 받고요? 이장님이 전화로 확인 받으셨다는데요. 원래 노환에 의한 자연사는 절차가 그리 빡빡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최소한의 정식 절차는 밟아야죠. 김 원장. 사망 확인서 한 장 없이 시신을 넘기려는 경찰에게 유해국이 항의하자 뒤를 지키던 천용덕이 전화 한 통으로 검시를 지시합니다. 밟아야지. 이 마을의 법이 누구의 입끝에서 나오는지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됐지? 다음 날 찾아온 의사 역시 마을의 부품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유 선생 자제분은 언제 서울로 돌아가시나? 왜 그러시죠? 아니 뭐 그냥. 확인서 만들어 놓을 테니까 나중에 찾아가게. 예. 사인이 뭡니까? 사인을 묻는 유해국에게 의사는 오히려 누가 죽이기라도 했단 말이냐 며 불쾌감을 드러내죠. 누가 죽이기라도 했단 말인가? 하지만 결벽에 가까운 유해국의 성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갑자기 병사인지 심하게 노환인지 정확한 명령이 이유가 뭔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이유는 없는지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배라도 가를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서늘해집니다. 부검 해볼까? 근데 뭐하네? 어서 사인이 뭐예요? 병명이 뭐예요? 지금 수사반장 찍나? 아이고 또 왜들 그래. 아이 돌아가신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아 물론 살펴볼 필요도 있지. 지 생각이 그래요, 지 생각. 수고했네. 아 예. 아이 별 말씀을요. 예. 아버지 본 지 얼마나 됐노, 자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그렇게 빡빡하게 굴고 가는 기가. 자네 때문에 사람들 다 불편하고 죄진 것 같은 분위기 만들고. 뭐 인제 와서 아들 노릇하겠다. 그 기가. 하긴요. 이제 와서 아들 노릇이라뇨.
저 임시로 있을 때가 필요하다는데. 임시로 묵을 곳? 야, 유 선생님 짐 정리 될 때까지만요. 짐 정리 다 되모? 뜬다 카드나? 여가 아무나 막 사는 데가. 아무나 막 사는 데는 아니죠. 보내야죠. 전방에 얘기해가 방 하나 빼락해라. 결국 유해국은 전방이요? 마을의 유일한 전방, 영지가 있는 식사도 슈퍼에 괜찮고 머물기로 괜찮은데요. 합니다. 짐 정리가 다 돼도 서울로 안 올라가는 게요? 제가 어디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되게 인기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갑자기 돼지 양반이 들어와서 안 가고 돌아다니는 게 다들 불편하고 신경 쓰여서 그러는 거 아니요. 있는 듯 없는 듯 지낼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개새끼 한 마리가 늘어도 금세 티나는 법이요. 그 짝이 개새끼라는 건 아니고. 계세요. 실례합니다. 천용덕 이장의 배려로 마을의 유일한 구멍가게 영진의 집에서 머물게 된 유해국. 이 방 쓰실 분? 잘생겼네. 영지와 짧은 인사를 나눈 뒤 밀린 주세요. 업무를 위해 노트북을 켜보지만 인터넷조차 터지지 않는 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유해국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답답함은 요즘 곧 인터넷도 안 경악으로 되는 거 바뀝니다. 반값 안 낸다. 영지에게 따지려 방을 나서던 순간 유해국은 예기치 못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영지의 방에서 마을 청년 하성규가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나온 것이죠. 본능적으로 몸을 숨긴 유해국. 그러나 소름 끼치는 광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성규가 나가기 무섭게 전성만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주인 없는 집처럼 곧장 영지의 방으로 직행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또다시 문을 열고 들어온 세 번째 남자, 김덕천. 하지만 그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평상에 앉아있는 유해국과 눈이 마주치고 맙니다. 당황한 덕천은 어설프게 옆에 놓인 과자 한 봉지를 집어들고는 마치 과자를 사러 온 손님인 양 연기하며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개새끼 한 마리가 확 티가 나네. 티가 나. 이 마을 남자들에게 영지의 방은 순번을 기다려 들어가는 공공시설과도 같았습니다. 폭풍 같은 방문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영지가 방에서 나옵니다. 그녀는 아무런 표정 없이 마당 수도가로 향하더니 유해국이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아랑곳하지 않은 채 치마를 걷어 올리고 하반신을 씻어냅니다. 영지의 이 무감각한 행위는 그녀가 이 마을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30년 전 천용덕이 영지를 구원했다던 그 영웅적 서사 뒤에는 영지를 마을 남자들의 욕망을 배설하는 공용 비품으로 전락시킨 추악한 거래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 됐습니다. 아버지 류목형의 사망 신고를 하던 유해국은 믿기 힘든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막대한 토지와 재산이 사망 직전 단 한 사람의 명의로 한꺼번에 이전된 것입니다. 그 수혜자는 다름 아닌 이 마을의 절대 권력자 이장 천용덕이었습니다. 뭐 보고 있는지 확인이 되나? 예, 그럼요. 알려면 다 알죠. 지금 하는 거 가고 나서 확인할 수 있지? 그 기록 좀 남겨두거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허, 조심성 많은 아네. 그럼 그 하드 꺼내가 전순경한테 갖다 주거라. 아마 가는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 기야.
이 마을은 이 상아리만큼 공유에 집착합니다. 이 친구 정말. 이런 건 사지 말라니까. 마을 공용 창고에 다 있어. 이거 다 쓸 때까지 서울 안 갈까 봐서요? 필요한 물건은 살 필요 없이 마을 공용 창고를 쓰라는 철물점 주인 성만. 이건 잘 샀네. 이건 창고에 없어. 사생활이 존재하지 않는 이 기괴한 공동체에서 그는 유일하게 마을에 없는 물건인 센서 등 하나만을 유해국에게 건넵니다. 제가 다 빼고 센서 등 하나 사갔습니다. 감시받는 자에게 불을 밝히라는 조롱일까요? 혹은 경고일까요? 빨리 와, 빨리 와. 아, 예. 오네, 오십. 그동안 장례 치르고 그 뒷정리하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뜻으로 차린 이별상이다. 앉아. 아이고. 마을 사람들은 은근히 유해국이 떠나길 종용하며 조촐한 송별의 상을 차립니다. 하지만 유해국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폭탄 선언을 던지죠. 근데요, 이별 안 하는데요? 순간 잔치상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때 정적을 깨는 천용덕의 한마디. 살아라. 조용하고 좋다. 허락 같지만 사실상 내 눈앞에서 죽은 듯 지내라는 서슬퍼런 명령이었습니다. 유해국은 자신의 숙적이었던 박민욱 검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핸드폰 켜놓으라고 했지 전화라고 했냐? 끊어라. 아, 잠깐만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관계를 파악했는데 정말 이상합니다. 아니, 뭐가 이상하냐고 물어봐야죠. 검사가. 그렇다 치고 아버지가 엄청난 양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축하할 일이네 그려. 근데 모든 부동산들이 한순간에 등기 이전됩니다. 팔았다면 판돈이 은행에 들어갔던가 오히려 은행에 있던 현금까지 전부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박 검사는 특유의 냉소적인 태도로 해국의 의심을 그래서? 일축하죠.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데? 중년의 남자가 한 방에 재산을 잃는 거는 정해져 있어. 도박, 여자, 그것도 아니면 보증을 선 거지. 아, 하나 더 있다. 도박하는 여자 보증을 선 거지. 부모 돌아가시면 철든다는 말이 맞네. 욕 나올 타이밍인데 참을 때도 있고. 계속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땅 전부를 양도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천용덕. 냉대 속에서도 해국은 이 마을의 모든 땅을 독식한 이장 천용덕의 신상을 읊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발밑에서 기분 나쁜 소음이 들려옵니다. 창고 안에는 마을의 행동대장 전성만이 몰래 잠입해 있었습니다. 소리에 놀란 성만은 옷장을 열고 마법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이거 조사 좀 해주시죠. 조사는? 내가 미쳤냐? 너를 도와줄게. 야, 너 뻔뻔한 거냐? 개념이 없는 거냐? 내가 그렇게 한가한 검사가 아니거든요. 아니, 시민의 제보를 받고 그 정도 조사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가 뭔데 제보를 한다는 거냐? 뭘 조사한다는 거야? 네 형사야? 그러니까 전화 걸지 마, 이 새끼야. 끊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이런 씨. 여보세요? 주소지 민성군, 이름 천용덕, 나이 70 이상. 여보세요? 끄는 거 맞죠? 맞지? 야, 이 진짜 이 개! 박민욱 검사에게 독서를 내뱉던 순간 정체불명의 둔탁한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옵니다.
해국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난 옷장문을 열어젖히지만 그 안은 텅 빈 공간뿐입니다. 하지만 해국은 아직 모릅니다. 그 옷장 너머 마을 전체를 거미줄처럼 잇고 있는 추악한 지하 통로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화면은 천용덕 이장의 집으로 바뀝니다. 천용덕은 아주 여유롭게 이빨을 닦으며 마을을 굽어봅니다. 마치 자신의 영토를 점검하는 왕처럼 말이죠. 그건 또 뭐요? 센서 등이요. 이장님이 한번 들르랴. 이장님 댁이 어디죠? 수족인 김덕천이 나타나 이장이 부른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동네 살면서 이장님 댁 모르는 놈도 있나? 라는 덕천의 중얼거림.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이 마을에서 천용덕이 곧 지도이자 법이라는 선언입니다. 이장 댁에 들어선 해국에게 천용덕은 전망이 노련한 아주 좋은데요? 심리전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을 게야. 와, 내를 잡아 먹을라카나. 이래 보일지도 몰라. 뭐 이런 쪼매난 마을에서는 이 다짓 사람 섞이는 게 영 불편하거든. 이해합니다. 이장 댁에 들어선 해국에게 천용덕은 능구렁이 같은 심리전을 시작합니다. 천용덕은 해국을 빤히 쳐다보며 못을 박습니다. 여기선 내만 통하면 돼. 내가 시작이고 끝이니까. 이 마을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건 결국 자신이라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유해국도 보통 내기는 아니죠. 지지 않고 아버지 류목형의 집에서 나온 장부 이야기를 툭 던집니다. 무슨 돈 거래 같은 게 적혀 있던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 채무 관계도 정리할 게 있으면 이장님께. 사실 이건 해국이 던진 치명적인 미끼입니다. 당신과 우리 아버지가 뒤로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이 장부로 다 쥐고 있다는 선전포고를 날린 셈이죠. 천용덕의 눈빛이 일순간 뱀처럼 서늘해지며 되묻습니다. 오늘도 슈퍼에서 자는 거지?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숙소인 슈퍼로 들어서던 해국은 차마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안에서 전성만과 하성규 그리고 영지가 모여 앉아 죽은 아버지 류목형을 안주 삼아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결국 해국은 발길을 돌려 칠흑 같은 어둠 속 아버지의 빈집으로 향합니다. 빗소리만 가득한 집안에서 잠을 청하던 그때 유 선생의 집으로 다가가는 누군가. 계단도 조심하지 않고 그냥 올라온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던 해국. 불안함에 몸을 떠는 해국. 불안함의 정체는 바로 오늘 낮에 있었던 천이장과의 대화였다. 오늘도 슈퍼시잖아, 기재. 센서 등이 켜지자 밝혀지는 정체는 다름 아닌 덕천. 여기서 뭐 하는겨? 어디 안 갔어? 분노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해국. 아, 저 이장님이 급하게 나를 부르더라고 그래. 그래서 갔더니 넌 뭔 일을 그 지랄을 하는겨? 그러면서 나한테. 덕천이 횡설수설하지만 해국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아니. 밖에 있는 물건 적었다고. 그래서 나한테 가서 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오겨. 요 끈도 있잖아. 이거 못 풀려. 이거 너무 지금 짠데 이거. 아니 나 집에서 좀 다시 가져와야 되건데. 그래, 주무셔. 아이고 괜히 깨웠나 보네. 그래, 이쯤 되니 이 집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든 해국은 손전등을 들고 온 집안을 싸그리 뒤지기 시작한다. 단순한 굴이 아니라 엄청난 길이의 터널은 성인 남자가 걸어갈 만한 높이의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다. 끝도 없는 터널의 끝에 달린 정체 모를 문. 그 문 너머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천순경 잘 있지? 이거 주드나? 예. 상속, 재산 찾기, 공동 소유 내에서 권리 문제. 뭐 내라도 찾아볼 건 다 TV 볼기다. 그리 신중한 알아마. 요 뒷장은 유해국이 이메일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랍니다. 이혼을 했네. 이 마누라한테 탈탈 털어주고 불알 두 쪽 달랑 차고 왔네 그래. 서울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있었네. 일마 이거 현직 검사 맥살도 잡아졌겠네. 에? 검사 박민옥이. 자신의 모든 것이 까발려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된 해국. 각자 혐의 내용을 시간 순으로 빠짐없이 얘기해. 성규는 한글을 모르니까 후에 녹음하고 성마이는 종에다 적어. 이름은 하성규, 나이는 35세. 저의 직업은 진해 월산도에서 술집을 했습니다. 쇠창살에 갇힌 아라시들의 숙소에 불이 났다. 연기를 보고 달려가는 성규. 불을 질러? 그래서 나가면 살 수 있을 것 같냐?
헤엄쳐서 나가려고. 이제 아마 됐다. 그만 접자.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산속에서 멧돼지를 쫓고 있는 사냥꾼들. 잘못 쏜 게 아닌 듯 웃으면서 다가간다. 얘들이나 불태야 찌기세. 니 어째 살래 이제? 이리 돈 벌어가 밥이 넘어가나 이 새끼야. 응? 응? 성규야. 성규야! 성규야! 성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또 메타작 중인 천영사. 잠깐만요. 사실대로 얘기할게요. 제가 15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개돈을 갖고 튄 새끼입니다. 사람들한테 무럭무럭 가까스로 찾아갔더니 웃으면서 돈 다 썼다고 10원짜리 하나 없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총을 쐈다고. 네 발씩이나. 칼을 들고 돈을 더 꿔달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날 죽이겠다고. 전 지금도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 새끼는 죽여야 됩니다. 네 말이 사실이 뭐 잘 지겠다. 니 뭔 생각하노 이 새끼야? 니 내 따라갈래? 가고 있거든요. 아니다. 감옥은 내를 못 만나는 아들이 가는 기다. 진정한 갱생은 감옥에서 이룰 수가 없는 기지. 네 눈깔이 참 마음에 든다. 내를 따라온다 카모. 그 미친 성민은 지우거나 감차야 할 기야. 제가 잘못한 건 야생동물 미륵밖에 없습니다. 그땐 제 눈에 뭔가 씌었었나 봅니다. 분명히 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발씩이나 쐈죠. 사람한테 어떻게 4발을 쏘겠습니까? 그렇지 그거야. 그렇게 얘기하란 말이야. 다 이제 아프고 하얀 백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인자 비밀도 주고받았으니까네 서로 잘 감시하고 리나맨키로 시키는 대로 하고. 저 다라이를 보고 안 쪼는 성만도 보통은 아니다. 알았지? 예? 라고 소개할 사람 있다. 유목형 선생.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자 깜짝 놀란 해국. 인사드리라. 너희들하고 내는 같은 종자지만 유 선생은 그게 아니다.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이시고 스승이시고 마을의 중심이고 군수 시장보다 더 높게 모셔야 한다. 저는 유 선생님한테 글씨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해봅시다. 한편 안 하는 척하면서 해국의 제보를 받고 이장을 조사하는 박 검사. 전차 액수가 얼마? 공시 지가로만 230억입니다. 경찰에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버나? 땅값이 올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경찰에 있을 때도 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목형에게 양도받을 당시 2억여 원에 불과했던 땅들이 불가라니. 당시 2억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 어쨌든 얼마 후 신도시개발로 폭등했는데. 그래? 아예 마을 지도를 그려놓은 해국. 가게로 출근하려던 성만은 뭔가 꺼림칙한 느낌을 받고 터널이 연결되어 있던 성만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해국은 옷장 뒤에 터널 입구를 발견하게 된다. 안녕히 가십시오. 잘하고 있네. 아이고 김 소장 수고 많네. 좋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 별일 없지. 감사합니다. 자, 어서. 야수가 야. 무엇이 그리 좋노? 이게 세긴 세네요. 무슨 장난이가 장사가 별일이네. 버뜩 집에 가보자. 야. 지환을 뒤지다가 글씨 연습을 한 원고지를 찾았다. 갑자기 불안함을 느끼고 돌아보니 문을 여는 성만. 나가. 이 토구를 아버지 집에서 찾았는데 나 좀 살게 나가라고. 이 집하고 연결되어 있더군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지 않으세요?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게 된 건 정말 죄송한데. 널 죽일지도 몰라. 뭡니까?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냐?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의심스러워? 그럼 네 아버지는 뭐였을 것 같으냐? 뭐였을 것 같냐고. 이제 다 귀찮다. 그만 사라져다오. 당신들이 죽였지? 아버지는 뭐였지? 만나서 물어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죽이고 생각하는 이 장면을 보면 친구가 자신의 갯돈을 훔쳐서 죽였다는 건 성만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더 안 빌려주면 죽인다고 협박했던 건 성만 자신이 아닐까? 집에도 없는가 본데요? 신발도 없네. 어? 성만이 형! 쟤 어디 가노? 성만아! 다시 전화해봐라! 왜? 죽이라고 하는 거지? 그것도 네 아버지한테 물어봐.
그때 던척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고 전화기를 높게 들어서 위치를 알린다. 이 돌바위 근처 같은데. 이장님이 이 마을의 시작과 끝이라면 이 마을의 시작과 끝을 잃게 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만나서 얘기 들어봐. 재밌어. 이건 아니야. 이봐요. 형만이야. 아 어디 있는겨? 아이씨 어디 숨는겨? 아이고 저 어디에서? 성만이요. 아이고 성만아. 점포로 핏자국을 가리고 도끼도 숨기는 해국. 무슨 일 있습니까? 산책을 하다가 비명 소리가 들리길래 아유 길이 험하네요. 네 집 뭐라 했노? 산책?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성만이 형이 저기 떨어져 죽은 것 같아요. 예? 아니 왜요? 읍내에서 일하시는 분이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도 그게 궁금하다 이가. 대낮에 뭘 낳고 여기까지 와가 뒤지 있는가 말이다. 일만은 절대 낮에 가게를 안 비우는데 혼자선 안 왔을 낀데. 대놓고 해국을 바라보는 천이장. 혼자 왔을까? 뭘 낳고 여기까지 혼자 오노? 그럼 누가 죽이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저 먼저 내려가 있겠습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저거는 뭐요? 지금 사람이 죽어 있는데 지 감기 걸렸다고. 천순경한테 연락해가 수습해라 해라. 성만의 집으로 돌아가 핏자국을 지우고 있는 해국과 그런 해국을 의심하며 성만의 집으로 향하는 천이장. 갓갓으로 아버지 집으로 도망온 해국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만다. 삼도 기도원 사건이라는 게 원생 27명을 집단으로 몰살시키고 원장 본인도 자살한 종말론 사건인데 출동한 경찰보다 먼저 기도원에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용덕 형사입니다. 나이스. 누군가 장만해준 잠자리에서 깬 류해국. 바로 옆에 성경 한 권이 놓여 있다. 성경책 한 구절에 쓰여 있는 천이장의 이름. 뭐야 또? 부탁입니다. 끊지 말고 들어만 주세요, 제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라. 마을 사람 하나가 저를 죽이려고 했고 몸싸움 끝에 바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천영덕에 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이름인데 내가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는 건가? 좋습니다. 정 이러시면 검사님 손으로 저를 잡을 기회는 다시 없을 겁니다. 지금 자수할 겁니다. 범죄 신고가 몇 번이죠? 119? 1588인가? 야 임마 자수하면 안 돼. 너 지금 그게 말이 되냐? 좋아. 천영덕 형사였고 냄새 많이 난다. 조사 착수했어. 그래서 그 다음은요? 거기까지. 나한테 잡히기 전까지는 냉철하게 판단하라고. 거의 죽을 뻔한 거는 전화하지 마. 아예 완전 죽으면 전화해. 박 검사의 말에 안도의 웃음이 나온다. 장례식장 접수 다 됐지? 예. 소리도 띄었지? 실족사로 했나? 보나마나 뻔한데 다른 사인이 있겠어요? 엄마야 사인 없는 시신이 어딨노? 날이 뭐 최 박사가 올기야. 직접 검안을 헐기고 성만이 입었던 잠바, 양말에서 반스까지 남김없이 최 박사한테 넘겨. 병원 장례식장에서 넋을 놓고 서 있는 성규. 많이 힘들지? 어르신, 그놈아 제가 알아서 할랍니다. 아, 그래 힘드나? 죽은 유 씨가 다시 살아와서 괴롭히는 거 말입니다. 우린 또다시 죄인이고 속에서는 또 나쁜 것들이 꿈틀거리고 깝깝하고 껄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는 안 그래 비나? 그놈아 지발로 나갈 기다.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처리했구만. 궁금한 것이 많죠. 다 말해줄까? 그러면 조용히 떠날래. 약속하면 좋습니다. 네가 알고 싶은 거 우리 집에 다 있다. 직접 와서 찾아가고 빨리 가라. 부장 거사의 우출을 받은 박 검사. 어서 오시게 박 검사. 잠깐만. 선배한테 소개받은 양반인데 네트워크가 엄청나다. 너 서울 갈 수도 있어. 얼굴 털어오면 나쁠 거 없다니까. 네. 잘 사귀어봐. 아이고, 이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천영덕이라 합니다. 어떤 일로? 유해국이라고 아시지? 유해국. 제가 나름 듣기로는 그 예전에 아주 애를 먹인 하나 카던데. 그런데요? 뭐 같이 얘기가 좀 되겠다 싶어 않았겠습니까? 내가요? 당신하고? 글마가 사고 하나 안 치십니까? 당신 이해 관계 때문에 지금 현직 검사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검사님께서 뭔가 오해가 있으시네. 그런 게 아니고 글마가 워낙 독촉이니까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한 뵙작한 기지.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정보라면 내 하나 드리지. 유해국은 검사 하나 훌륭하게 매장시킨 사람이요. 당신 유해국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남은 인생 냉골바닥에서 보내게 될 거야. 유해국은 절대 내 손으로 끝내. 알겠어? 그 오해시라니까. 그 얼마 전에 마을서 사람 하나가 뒤집는데 그놈아가 관련 있는 것 같아갖고 그 자료 필요하면 마 연락 주소. 네 자료 챙기기도 바쁘다. 계십니까? 유해국입니다. 계세요? 이젠 남의 집에 침입은 예사로 하게 된 해국. 벽에 걸려있는 이장과 성만의 사진들. 안 오면 어쩔까 했다. 왔으. 가는 일만 남았네.
당신들이 죽였지! 천놈! 힘좀 쓰! 해국의 차를 보고 뭔가 불길함을 느낀 영지. 커피맛 지기네.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내가 아버지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나? 가해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 이놈 새끼가 승마에 죽인 것처럼. 새끼 놀래기네. 어디 가나 그에 비해 그 자식이. 알았다. 내가 아버지 만나게 해줄게. 한 방에 가는 데는 낯이 최고인데 낯이 어딨나? 나까지로 창고까지 가야 되나? 좀만 기다리리. 자신 있으면 도망쳐 보든가. 라이터로 테이프를 녹여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생각을 바꾼다. 불에 트라우마가 있는 성규가 미친 듯 달려 불을 지른 해국을 없애려는데 불과 여자를 묻어서 사건의 전반이 대충 눈에 보이는 이장 마을 전체의 조명을 중요했는지 챙기러 들어간 성규. 그때 눈에 들어온 해국의 공교롭게도 자신이 죽인 여자들과 똑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성규. 통기주 아이가 뭔 일이래요? 사건의 전말이 대충 눈에 보이는 이장은 마을 전체의 조명을 켠다. 그때 눈에 들어온 해국의 자동차. 저런 호로시의 기보세 저거. 그렇게 소리도 잘 지르더니 왜 대답이 없어? 병원부터 가요. 제대로 치료해야 될 거야. 아니요, 이대로 갑시다. 그냥 갈 겁니다. 그냥 간다. 아무것도 밝히지 않은 채로. 이제 상관 안 하려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들 미쳤어. 뭘 제대로 해보기나 했나? 뭐라고요? 하성규와 전성만의 과거 테이프, 탐덕 기도원이 찍힌 성경책. 누가 갖다 놨는지, 왜 그랬는지. 상관없습니다. 이미 당신의 전쟁이 된 걸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란 게... 네, 성규도 뒤집다. 외국에 봤나? 지금 같이 있어요. 뭐하노 지금? 좀 다친 것 같아서 병원에 데려다 주러 나왔습니다. 차 세워. 알았다. 당장 세워! 택시에서 내리는 영지. 옷을 갈아입고 눕는 잠자리에는 이장 누워있다. 이 외국인은 내리라고 해서 택시 타고 왔어요. 글마 젊제 젊은 놈이 좋더나. 글마를 다시 한번 도와주면 시기 빈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눈을 뜬 유해국.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마을에 가 있습니다. 그를 막아서는 건 천순경이었습니다. 아니요, 치료를 받았으면 됐습니다. 아니, 조사를 해서 가해자를 잡아야죠. 아,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서로 합의하고 끝냈습니다. 합의를 끝나야 되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같이 갑시다. 내가 끝까지 안 가겠다면요. 강제로 끌고 가야겠죠? 지금 강제 연행이라도 할 듯 기세등등하게 몰아붙이는 공권력 앞에 해국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법적 상식을 들이밀며 천순경을 논리로 제압하고 아, 박 변호사님? 박 변호사? 전화 바꿨습니다. 여보세요. 결정적으로 박검사라는 카드를 이용해 이 위기를 모면하죠. 사소한 정의에 목숨 걸던 해국의 집요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자 전쟁의 이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중단하시오. 내가 당장 갈 테니까. 다시 유해국 씨 바꿔요. 네, 내키진 않지만 네가 어떤 쓰레기통에서 뒹굴고 있는지 봐야겠다. 날 죽이고 얻은 게 뭔지 확인해야겠다. 유해국 씨 담당 변호사 되십니까? 장성지청 박검사요. 오랜만이네. 아, 예. 상황을 전혀 짐작할 수 없어서 본의 아니게 변호사 행세 좀 했습니다. 관할도 아니신데 돌아가시죠. 저희도 그냥 접겠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으시네. 갑시다, 유해국 씨. 하는 얘기 좀 들읍시다. 아, 예. 마을 사람 2명이 죽었는데 2명 모두 제가 개입돼 있습니다. 그림은 내가 그릴 테니까 묻기 전에 어떤 소스도 말하지 마셔. 그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두 사람쯤 죽어나가도 감쪽 같을 만한 곳이구만. 결국 박검사와 함께 당당히 마을로 돌아온 해국. 내놓을 것도 없는 곳인데 어서 오이소 검사님. 전성만 씨 사망건에 대한 조사처 나왔어. 여기 용의자 유해국 씨. 관상이 딱 용의자죠. 제가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베테랑 형사께서 도움을 주신다니 경력이 화려하시던데요. 다 옛날 일입니다. 경사질 그만둔 지가 언젠데. 아니, 형사 때 말고 부동산. 천의장과의 서늘한 대화 뒤 검사님 어머님이 황호동 저층 아파트에 사시지. 그 엘리베이터도 없이. 아하, 그러고 그 아파트 추워지기 전에 버뜩 파시라 저라소. 그 아파트
또 뒤로 화장터 들어온다 가던데. 난 당신이 싫습니다. 누가 연애자 켰나 이 개새끼야. 집으로 돌아온 그는 박 검사에게 마을 사람들의 정체, 즉 이장의 수족에 불과한 김덕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답은 살아있는 이장, 슈퍼 여주인 김덕천에게서 찾아야겠군. 당연히 이장 아닐까요? 그 수족은 김덕천? 무조건 복종인가? 바로 그 순간 덕천이 슬그머니 다가와 해국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넵니다. 이젠 내 차례겠네. 성만이 형, 성규 형. 이젠 내 차례겠네. 안 죽어요. 덕천의 입에서 터져나온 건 30년 동안 이장이 시켜온 온갖 추악한 악행들의 자백이었습니다. 당신 차례라는 거요? 그 사람들을 죽이기라도 했다는 겁니까? 시켜서 한 것 말고는 난 아무것도 몰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온겨. 뺏어오라 그러면 뺏어온겨. 배버리라 그러면 배버린겨. 당신은 시키는 대로 한 거잖아.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 그래요. 그래 맞아. 난 시켜서 한겨. 시킨 대로 한겨. 저기 4월 초파일에 그 도지사댁 셋째 아들 공장부지 계약하고 박 의원님께 사과박스 2개. 그건 여기는 쓰신다고 고맙단다 이장님아. 그래서 이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과 대신 더 넣어라. 아이고 무겁겠다. 비밀번호 2736 3장만 현금으로 찾아온나. 야 서울 가고 부산 가고 의원님 눈 마주치지 않게 밖에서 기다려라. 그때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의 눈길. 회장님은 다금바리, 박 회장님은 마그로를 좋아하시지. 사과 박스 꽉 채운 기는 홍 의원님 차에 싣고 반만 채운 기는 모양 안 좋으니까 작은 박스 안 구해야 되겠나. 야, 난 박스만 구하면 되는데 연명한다고 땅을 판 상석이가 소송을 걸어버렸네. 죽여볼란게. 그딴 잔잔한 건 네가 알아서 해버리라. 이장님은 바쁜게. 이장님 의원님 만나고 장관님 찾아뵙고 허야 할 일이 많은게. 나도 같이 가서 맞는 거 먹고 싶은데 이장님만 존대가고 난 작년의 새끼들 모가지를. 이장님은 높은 분들 만나서 돈이 잔뜩 든 거 드리고 덕천 씨는 누구 혼내고 때리고 또 모가지를 가서 장부에 도장 찍어오니라. 도장 안 내놓으면 시정이라도 박아오니라. 시정 안 박아주면 손가락이라도 잘라오니라. 손가락 안 내놓으면 멱이라도 따오니라. 멱 안 내놓으면 조상 묘래도 쓸어오니라. 가서 무리라도 질러보라. 하지만 고백은 이내 절규로 변합니다. 이장의 폭행이 뼛속 깊이 트라우마로 남은 덕천은 마치 천이장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싹싹 빌기 시작합니다. 이장님 웃으면서 때리지 마요. 이장님 웃으면서 때리면 나도 좀 무섭고 난 더 아프고 무서워요. 그만 때리라고. 웃으면서 때리는 게 더 무섭다고 울부짖는 덕천의 모습은 이 폐쇄된 성역이 얼마나 잔혹한 지옥이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러나 이 지옥에는 바닥에도 눈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비밀 통로에서 누군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천용덕 이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바라본 이장은 결심을 하게 된다. 전하, 겉뜨고 이라. 야? 거서 보자. 하던 일 마주하고. 자신의 사냥개가 미쳐버린 것을 확인한 주인의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특히 뭐 할래? 결국 다음날 덕천은 이장에 의해 따로 불려나갔고 오지랖 놈 가슴에도 바위돌이 없는가 보네. 야? 내는 말이다 덕천아, 네 도화지가 백지라 좋았다. 백지유? 다른 놈들 도화지는 빨갛고 파랗고 검고 쥐거들 색을 있는 대로 칠해가 다시 도화지를 홀라당 디비야 되더라마는 니는 백지더라. 그래 니를 데리고는 뭐든 할 수 있겠다 싶었지. 니만 심부름 시키고 니만 데리고 댕긴 거는 니가 모질라서가 아니라 니가 좋아서 그랬던 기라. 니를 때린 거는 니한테 다른 물들 좀 말랐고 내만 따라오게 하려고 그랬던 긴데 어느 겨울에 내가 니 도화지를 뒤집은 모양이다. 미안하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장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힘들었지? 아니요 괜찮아요. 인자 고마 쉬어도 된다. 마을어기 다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냇가에 놓인 덕천의 시체, 물에 떠내려온 듯한 이미 숨져버린 덕천. 그 주위로 모여든 경찰과 사람들. 해국은 직감합니다. 덕천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입막음을 위한 처형이었다는 것을. 김덕천 죽었습니다. 이장을 만날 겁니다. 잠깐만! 마을에서 2명이나 죽어나갔는데도 매끄럽게 처리된 건 몰라? 일단 그곳에서 나와! 천용덕, 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이끼처럼 조용히 살 수가 없네요. 좋아, 직접 만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또 죽일 수 있는지 봅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고마웠습니다. 또 그 경찰이 현장에 있는 걸 확인한 해국이 도착한 곳에는 이장이 혼자 밥을 먹고 있다. 당신이 죽였지. 당신이 아버지를 죽였지. 대답해! 태연하게 식사 중인 천이장 앞에선 해국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괜찮다. 밥 먹으러 언론도 없다. 다 뒤졌다. 아버지를 죽였냐니까! 아직 다 안 묻는데. 자신의 아버지,
류목형 목사도 죽였냐고. 이에 이장은 마치 훈장이라도 달듯 과거 류 목사와 사람들을 모아 이 마을을 형성하고 살아온 지리면렬한 과거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아버지를 찍겠냐고.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우리는 요래 땅에 발 딛고 살지 않나. 근데 그 양반은 구름을 잡는 사람이라. 생식을 먹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범죄자들. 다네 다로. 이거 언제 잡은 소랍니까? 어제 마을 염치가 잡았다 이가. 이게 생식이지 뭐가 생식이고? 다른 아들은? 저놈 다 튄 것 같은데요? 양말 한 짝 남은 게 없습니다. 새끼들 좀에만 참지. 이 지은 죄에 대한 자기 고통은 스스로 감내하고 이겨내야 하는 거.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실수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일입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진정 우리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피와 땀으로 반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죄를 씻으려면 이것이 더 나을란가요? 이러면은 좀 씻길란가요? 그놈의 죄가. 새끼들이 뭐하는 짓이야 지금? 그때 유 선생한테 사고 안 하나? 죄송합니다. 유 선생, 아들이 단순해가 그런 거니까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소. 네, 아닙니다. 난 저런 솔직한 모습이 좋습니다. 누구세? 내 좀 보자. 뭐 5번? 나 이 형이 그 아가씨랑 되게 좋았던 모양이네. 내가 그 좋아하는 기집 참아댄 게 벌써 몇 년인데 이제는 아주 원이 없다. 오늘 일 싹 있고 평상시 몇 킬로 하면 내 정기적으로 신경 써줄 게고 자꾸 단도리도 잘 하고. 예.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유 선생. 아이고 아직 안 주무셨는겨? 시내 다녀오십니까? 예, 덜마들 요새 너무 눌리 갖고 있는 것 같아가. 속 좀 풀어주고 안 왔는겨? 속을 푸는 게 사람이 사람을 사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지, 짐승이 사람을 빌리는 거지. 덜마들 사람 맹글러 온 거 아니요? 그러면 저것들은 아직 짐승이라. 그러니까 적당히 좀 풀어주고 숨 쉴 틈은 줘야 한다고. 다 좋은데 현실 감각은 내한테 많이 배워야 돼. 난생 처음 생살 씹는 우리 주둥이들도 좀 생각해달라고. 그만 우리 숨 돌리락 하는 것까지 뭐락하지 마소. 자네가 살고 싶은 모습을 말해봐. 예? 이제 죄를 다 씻은 것 같으니 원래 되고 싶었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해봐. 자네 어떤 사람이고 싶었나? 전 지금 아무 불만 없는데요. 그리고요, 그 죄 좀 그만하십시오. 아저씨 볼 때마다 괜히 죄인 된 심정이고 또 죄질 것 같은 마음이라 정말 힘듭니다. 아들 공부가 먼저지 공장이 뭔 소용이고. 자식 출세하면 공장 생각이나 나겠나? 100만 원만 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세가 똥값이게 내 탓이가. 작년까지는 현 시세보다 적게 2배는 더 간 공장 아닙니까? 그럼 작년으로 가서 팔든가. 아 참, 집 앞에 그 밭 이제 필요 없지 그거. 그거까지 묶으면 내 20만 원 더 줘준다. 자꾸 이러면 한 푼도 안 주는 수가 있어. 형님, 할비대사, 걔는 대바지지. 개를 잡고 있던 그들이 돌아보자 그곳에는 유 선생이 모든 걸 보고 있었다. 혼자 돌아오며 생각에 잠긴 유 선생. 그가 내린 결론은 이 모든 원흉인 천형사를 제거하자는 것이었다. 천형사인 줄 알았던 그것은 베개로 만든 사람 모양이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맞네. 두려움이 내를 구하는구만. 아직 착각하고 있나 본데. 이 마을은 당신 덕에 생겼지만 당신 때문에 굴러가는 게 아니야. 내 때문 아이가? 내 덕에 땅에 발 딛고 사는 놈이 누굴 흉내내는 게고. 신이라도 될락했나? 칼 들고 사람 죽일락하는 신도 있나? 어? 왜 없애지 않고 나와 함께 하는 거지? 그거 진짜 몰라 못나. 내는 돈이다 선물이다 혼돈에 가면 겨우 맹그는데 당신은 그냥 딱 한번 착 쳐다보고 구원들은 얻었나요? 이 캄은 그냥 아무놈이나 눈깔이 다 TV지가 네 똥구멍이라도 빨랐고 안 덤비더란 말이다. 인정해. 니를 옆에 끼고 댕기면 돈 없이도 뇌물 없이도 주먹질 없이도 사람들은 다 내게 될 것 같더라고. 네가 맹극이 내놨고 네가 내 자리를 맹글어 준 거야. 네가 싫은지 뭔지 호랑말고 하고 놀았지 뭐. 내는 사기꾼 도둑놈 살인자 깡패 도박꾼 쓰리꾼 인간들하고 놀았다 이가. 내는 인간을 맹글지는 뭐래도 어느 놈이건 요래 목줄 딱 쥐고 원하는 대로 흔들 줄 안다 이가. 니는 신이 될락했나? 나는 인간이 될락했다. 너도 인간 아니가 이 개새끼야. 앞으로 이어서 살게 해. 이장님 죽였으면 우리도 죽였겠네. 아저씨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요? 아니다 싶으면 노인네가 칼이나 들고. 천형사의 말에도 성규, 성만의 말에도 반박할 말이 아예 없는 유 선생. 내가 좀이라도 거짓말한 거 있나? 아닙니다. 그리고 영지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시키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죠. 그러곤 해국에게 삼계탕을 끓여줄 테니 저녁을 먹으러 오라는 기괴한 호의까지 베풉니다. 더 듣고 싶은 얘기 해줄 테니까네. 내일 저녁에 집으로 온나? 이어서 영지 또한 자신이 어떻게 이 마을에서 숨죽이며 살아왔는지 해국에게 털어놓습니다.
송광교도소는 김 수사관이 마무리하고 삼덕기도원 공식 수사 기록은 없다고 생각하고 당시 수사팀을 1대1로 만나서 조사해보세요. 천영덕에게 이 소식 안 들어가면 좋고 김덕천 보고서 모레는 나옵니까? 네. 천영덕의 농협 계좌 추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계좌를 이미 위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네요. 오히려 우리 보고 니네 뭐냐는데요? 생각보다 그림이 크죠? 방법을 찾아봅시다. 여보세요? 예, 그런데요. 내가 왜 당신에게서 유해국의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뭘 믿고? 저 아니면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들어봅시다. 오늘 밤 유해국 씨가 이장희 집으로 갈 겁니다. 그 사람은 오늘 모든 걸 끝내고 싶어해요. 물읍시다. 삼덕기도원 아시오. 이장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칼을 챙겨드는 해국. 그 칼로 이장을 이길 수 있을까? 나를 죽일 생각이라면 이장도 웬만큼의 피는 흘릴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칼이든 총이든 먼저 손에 든 사람부터 죽는 거야. 죽어나간 사람들을 생각해봐. 먼저 이장의 손이 칼을 쥐게 해야 돼. 날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알고 있는 거 뭐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 해구가 왜 이제서야 전화하시는 거예요? 전보까지 쳤는데 네 애밀이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왔냐? 진짜 궁금하세요? 납골당에 모셨는데 가보실래요? 끊겠습니다. 영지야, 내 좀 보자. 영지야, 너는 누구 편이고 내가 아이고 유목형이가 대답을 못하는 거 보이 내가 아니란 기네. 그게 중요한가요? 아니다. 근데 있다 이가 와 이리 마음이 상할고 마음이 이 마을 사는 니뿌이다. 뭐가요? 내가 아이고 그 인간을 따르는 게 이유가 뭐고 못 볼 걸 다 본 인간이 뭐 그리 좋노? 쥐기삐 안 되겠나 말이다. 절 구원해 주셨어요. 너는 복수해 주셨죠. 가도 끝이 없어 재밌다. 유 선생님을 죽이실 건가요? 그럼 완성되나요? 내가 사람을 와 죽이노? 내 말 한마디 하면 뭐가지 달라고 덤비는 놈들 천진데 그냥 니도 내를 따라 심하는 기지. 싫다면요? 싫다고 내가 접나? 복종하게 만들어야지. 유목형이가 눈이라도 뜨고 있는 모습 계속 보고 싶지. 오늘 이어서 자고 간다. 이장의 그 한마디에 영지는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된다. 무서워하지 마. 나는 유순생 편이니까. 내가 누구 편인지 잘 알지? 괜찮아.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놀이개가 된 영지. 죄송합니다. 아니, 그건 내 싸움이었어. 그리고 이건 당신 싸움이야. 선생님이 당신에게 넘기시. 마을 입구 도착 즉시 원천 봉쇄하고 우리 팀 아닌 그 누구도 출입 통제. 특히 그곳 경찰들. 무장했나? 예, 박민욱 검사입니다. 야! 너 지금 당장 철수 안 하면 내일부터 박 변호사라고 불러줄게. 알았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철수하라는데? 다 앞으로. 둘 중에 하나 옷 벗으면 되지 뭐. 즉석 삼계탕이라 맛이나 낼까 싶었는데 이 냄새는 그럴싸하네. 전성만은 저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이 지긴다. 하성규 역시 저를 죽이려다 죽었고요. 에헤 슬슬 끓는다.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 천이장의 집. 왜 절 죽이려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날 죽여야 할 만큼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가들이 자네를 죽이려 했다 뭐. 아마 그놈들의 어떤 근성을 건든 게지. 참 쉽게도 말하십니다. 이 귀가 와 이리 간지럽노? 사람 참 사사롭대. 내 형사질하며 느낀 건데 내 눈에는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일들로 서로 찌기고 죽고 하더라고. 그럼 저희 해국은 다시 한번 아버지를 죽였냐고 따져 묻지만 천이장은 역정을 냅니다. 내가 류 목사 하나 얻지 못했을까봐 날 뭘로 보고. 류 목사는 그냥 죽은 거라고, 혼자 죽은 거라고 소리칩니다. 일마야, 내가 와 유목형을 죽이노? 뭐가 아쉬워서? 내 그 양반 하나 요리 못 했을 것 같나? 아버지가 스스로 죽었다고요? 그냥 죽은 거라니까! 늙어서!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그 순간 박 검사와 형사들이 집 안으로 쳐들어옵니다. 지나가던 개는 아니지만 웃기긴 하네. 전영덕 씨, 당신을 김덕천 씨 폭행치사 혐의로 일단 체포합니다. 다양한 죄들은 차차 묻기로 하고. 준비 많이 했나배? 영장 있나? 형사소송법에 긴급 체포란 게 있거든요. 김 부장검사가 허락해 줬을 리가 없을 낀데. 날 박는 대로 김성만 부장검사 사무실 집 압수수색해. 당신 선에서 끝내고 싶으면 이따 오는 게 좋아. 나오는 족족 옷 벗겨버린다. 증거 없으면 말짱 헛소린 거 알지?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할까요? 슈퍼 안방, 꼬리 너머 벽장안, 각종 옛날 서류 및 증거자료 다수 있다. 모두 수거할 것. 완료되면 보고바람. 각종 증거를 수집하려던 경찰. 하지만 슈퍼 창고에서 불을 지르는 천순경을 발견합니다. 뭐야? 누구야 거기?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증거를 불태우려던 아들은 결국 본인까지 불에 휩싸여 비참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떤 경찰놈이 휘발유통에 불을 붙여서 슈퍼가 타고 있습니다. 이 자식 잡아! 안에서 같이 타고 있습니다. 이장의 아들이에요. 천이장은 아들의 죽음보다 증거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안도의 미소를 띱니다. 이 정도 거리는 못 맞추기가 더 힘들 낀데. 갑시다. 정성껏 모아놓은 게 다 타붙는데 가서 뭐 할 끼고 안 그렇나? 이제 자신을 연행해봐야 증거 불충분으로 너희 옷만 벗게 될 거라고 큰 소리를 치죠. 감당이나 할 수 있겠나? 이 마을의 시작과 끝을 잇게 한 그 인간을 알모 네 감당이나 할 수 있겠냔 말이다. 삼덕 기도원이라고 하나? 누구지? 이동. 거짓말! 난 분명히 유 선생님한테 들었고 직접 본 것도 있어. 예전 삼덕기도원에서 있었던 집단 살만 사건에 대해 기묘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이였고 또렷해. 천이장은 류 목사가 그리했고 자신이 뒤늦게 들어갔지만 너무 늦었다고 기도원장의 입에서 류 목사의 이름이 나왔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영진은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자신이 다 기억한다고. 작별인사 나중에 하자. 가자. 유 선생, 기도원엔 가봤는겨? 아니요. 가봤으면 선물이 있었겠네. 선물이라니. 내 같은 놈이 유 선생 같은 분을 모시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던 천용덕의 목덜미에 피가 묻어 있었고 천용덕의 가방 손잡이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고. 아니에요. 물어보려던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가방의 손잡이에도 피투성이다. 네 말이 사실이 뭐? 내 콱 뒤져줄랐겠다. 무슨 뜻인지 알지? 근데 왜 아버지는 집단 살인을 감춰준 거죠? 뭘 감춰주노? 지가 안 겐데. 이장님이 안 했으면 유 선생님께서 하셨을지도 모르죠. 심판이란 이름으로. 자신이 30년 동안 은폐해온 과거가 폭로되자 천이장은 형사 시절에 자신을 들먹이며 역정을 냅니다. 피 묻었다고 다 범인이라고. 박 검사는 소리 지르는 꼴을 보니 대충 알겠다며 연행하려 하죠. 대충 느껴집니다. 일단 가시죠. 증거도 하나 없이 내 데리고 가면 너희들 다 다칠 낀데. 가장 그러나 이 완벽해 보이던 성역에 무너지는 소리는 엉뚱한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옆에 있던 영지가 모든 증거를 마을 공동 창고에 놔뒀다며 박 검사에게 증거 위치를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곳에 널려놨어. 창고 안 수색하라. 종이로 상처 안 나게 조심히 다뤄. 쓰레기처럼 보이는 모든 것까지 수거하도록. 있습니다. 빨간 장부들과 도장에 찍힌 서류들. 인주가 아닌 피 같은 것으로 지장에 찍힌 각서들. 당신이 이뤄놓은 모든 세계는 오늘로 붕괴됐어. 더 뭘 지키겠다는 거요? 좋다. 사법적으로 다타보자 카는. 좋다 가자. 내 해줄기다. 던. 이장은 옷을 갈아입고 출두하겠다며 시간을 달라 하고 일행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나가 이끌어. 안 돼. 내 자살이라도 할까봐. 미친나. 누구 좋으라고? 5분 주겠어.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면 벌집 만들어 버릴 테니까 조심하시고. 저런 사람들 원래 저래요. 마치 전장에 나가는 사람이 갑옷을 갖춰 입듯이.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원인을. 이장 말이 맞아요. 예? 유 선생님은 스스로 가셨어요. 왜요? 그래야 당신이 올 테니까. 내가 와서 뭘 해주길 바랬던 겁니까? 집안 홀로 남은 천용덕. 그는 밖을 향해 마지막 단말발을 내지릅니다. 다타보자 했나? 이깟걸로 내를 엮겠다고! 내 건들나무! 대한민국을 대청소해야 할 기라! 에이 들어봤어 내가! 모든 걸 알면 감당할 수 있겠나. 이깟 걸로 내를 엮겠다고. 내를 건들려면 대한민국을 청소해야 할 기다. 에이 드라버서 내가. 그리고 스스로 총을 겨누고 자결합니다. 절대 권력의 몰락. 그것은 너무나 허무하고 더러운 끝이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쏜 천이장. 그렇게 긴긴 해국의 싸움은 끝난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운전 중에 박 검사와 통화를 하는 해국. 서울 가신다고요? 당신도 축하합니다. 축하라뇨? 아직까지 아무 일 없는 게 축하받을 일 아니요? 당신한텐? 일리가 있네요. 받아들이니까 대화가 되잖아. 당신은 잘못한 게 없다. 전에 이 말 해달랬지. 방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약간 꼴통 기질만 빼면. 아버지께 갑니다. 명절도 아닌데 왜 나들이셔? 갚을 게 많은가 봅니다. 잘 다녀오시고 언제 소주 한잔 합시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국이 찾아온 마을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바뀐 마을. 마을 공사 관련해서 인부들과 이야기 중인 영지. 그 모습이 너무 잘 어울려서 웃음을 짓는 해국. 그때 벼란간 해국의 머리를 스치는 장면이 있었다. 여보세요? 유해국 씨? 예, 그런데요? 누구시죠? 유목형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 오셔야겠죠. 그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린 건 영지였다. 이장을 가장 증오했을 사람이자 이장과 그 패거리들이 사라지면 가장 큰 이득을 볼 사람, 이 두 가지 모두 영지라는 사실까지 생각이 미치자 하나의 가설이 떠오른다. 나를 부르기 위해 제일 필요했던 건 아버지의 죽음. 어쩌면 그 아버지의 죽음은 이장이 아닌 영지의 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자신을 억압하던 두 괴물, 류목형 목사와 천용덕 이장을 해곡이라는 칼을 이용해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 모두 제거하고 결국 이 마을의 진짜 주인이 된 것은 영지가 아닐까. 영화는 영지의 정체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던지며 대한민국 스릴러의 역사에 남을 소름 돋는 엔딩을 맞이합니다. 천용덕 이장의 자결과 함께 마을의 30년 독재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우리에게 승리의 쾌감 대신 뒷맛이 쓴 찝찝함과 소름 돋는 의구심을 남깁니다. 강우석 감독은 왜 이런 결말을 선택했을까요? 감독은 유해국이라는 뾰족한 인물을 통해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집단적 침묵과 권력의 속성을 파헤칩니다. 천용덕은 분명 악인이지만 그를 괴물로 완성시킨 것은 그 권력 아래서 기생하며 침묵했던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 비극을 방조했던 시대의 공기였습니다. 결국 영화 제목인 이끼처럼 바위, 즉 권력에 축축하게 달라붙어 기생하며 서서히 잠식해가는 인간 본성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감독은 관객에게 어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영화 속 삼덕기도원의 집단 살면 사건과 고립된 마을의 폐쇄성은 우리 현대사의 아픈 단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1987년 발생한 오대암 집단 자살 사건처럼 맹목적인 믿음이 빚어낸 참혹한 비극은 영화적 상상력만이 아닌 실제 역사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권력의 비호 아래 자행된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관리라는 명목하에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혔던 고립된 공간의 공포는 영화 속 천용덕 이장이 군림했던 마을의 실체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영화의 백미는 단연 이영지의 마지막 미소입니다. 천용덕과 류목형이라는 두 거대한 장벽 사이에서 유일한 생존자로 남은 영지. 그녀가 마지막에 보여준 미소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괴물의 탄생일까요? 감독은 유해국의 시선을 통해 관객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정의는 과연 순수한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설계에 놀아나고 있는 것인가? 7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영화 이끼의 지독한 미스터리를 함께 추적해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이끼처럼 달라붙어 있던 그 추악한 진실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